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또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하고 싶은 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주도에는 제2공항보다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현재 약 10년 동안 제2공항 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골이 깊어져 있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해외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정부와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는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하와이 지역을 이렇게 띄워놨고요. 우측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하와이를 이렇게 보시면 서쪽 끝섬에서 우측에 있는 동쪽 섬까지 약 550km가 나오죠. 우리나라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460k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시면은 하와이가 굉장히 큰 섬과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섬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위치를 보시면 미국 본토에서 약 3,800km 떨어져 있죠. 이제 3,800km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서울 인천에서 괌까지가 3,200km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괌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괌까지 이제 보통 제트기로 약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나오죠. 미국 본토에서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본토에서 약 5시간 정도의 거리에 이렇게 하와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괌을 가는 것처럼 이제 미국 본토 사람들도 이제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를 보시면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호놀룰루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놀룰루에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호놀룰루로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관광을 하시겠죠. 뭐 다른 섬으로 이렇게 가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섬에도 이렇게 다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호놀룰루로 와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자, 아까 이제 하와이 섬에 이렇게 거리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굉장히 좀 먼 거리가 되겠죠. 자, 미국 사람들은 이제 호놀룰루에 와서 다른 섬으로 갈 때 이제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탑니다. 타고 이동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육지 내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타듯이 그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같은 지역을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하와이 섬을 비추고 있는 플라이트 레이더고요. 우측은 제주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하와이 크기와 우리나라 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와이 섬마다 이렇게 공항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제일 좌측에 있는 섬에는 공항이 한 개밖에 없지만 호놀룰루가 있는 이 섬에는 어떻습니까? 공항 표시가 무려 4개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크기와 비슷한 이 카울루이 섬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항 표시가 3개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어떻습니까? 공항 표시가 1개밖에 나오지 않죠. 이 섬과 우리나라 제주도 섬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나 이 섬에는 어떻습니까? 공항 표시가 3개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1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섬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카울루이 섬에는 약 3만 명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67만 명이 살고 있죠, 무려.
엄청난 차이죠. 그만큼 제주도가 인기 있는 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공항이 또 있는 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물론 이제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호놀룰루시의 인구는 35만 명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이 섬에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섬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카울루이 섬에는 3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놀룰루 섬에는 무려 공항이 표시가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울루이 섬에는 공항 표시가 3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하와이의 섬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놀룰루 섬을 이렇게 보시면은 수많은 이렇게 도심지와 그리고 이렇게 집들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제주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카울루이 섬을 보시면은 이 카울루이 요 도시에만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미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은 호놀룰루로 와서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카울루이 섬만 보더라도 약 150km가 나오죠. 150km면은 여러분 어떤 거리냐면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150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자, 광주에서 제주도까지가 약 180k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거리 감각이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하와이 지역에서는 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의 이 바다가 좀 거칠어요. 그 부분도 있지만 미국은 비행기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죠. 그래서 플라이트 레이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섬마다 공항이 이렇게 4개 또는 이렇게 3개씩이나 있습니다. 다시 카울루이 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큰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에 2개의 큰 산이 있죠. 좌측과 우측에 그 중앙 연결 부분이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시가 발달했죠. 그리고 이곳에 큰 공항이 하나 있고요. 보시면은 활주로가 무려 2개죠. 2개가 있고 활주로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하나가 2,000m짜리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짧은 활주로가 이렇게 돼 있죠. 1,500m짜리. 자, 그리고 서쪽에 보시면은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규모 도시가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보시면은 공항을 만들어 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항 길이가 9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또 이렇게 해안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도 이렇게 공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공항이 활주로 길이도 1100m밖에 나오지 않고 규모도 상당히 또 작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사람들이 얼만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의 규모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숫자도 결정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요 카울루이 섬의 교통편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회색 선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공항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차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각 거점마다 이렇게 공항을 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중앙에 큰 한라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죠. 해안선을 따라서.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에 제주공항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육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제주공항으로 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으시죠? 그에 반해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 지점마다 공항이 이렇게 있죠. 호놀룰루로 이렇게 이제 미국 본토에서나 다른 각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호놀룰루에 와서요. 호놀룰루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섬에 만약에 서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어라이벌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2025년 11월 22일 날 호놀룰루에서 이렇게 한 편이 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세스나 208 비행기라고 프로펠러가 한 개를 가진 최대 14인승이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비행기가 이렇게 호놀룰루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4인승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이 거리가 아까 어땠습니까? 150km가 되는 거리였죠. 자, 요 비행편이 왔는데 요 가운데에 플라이트 인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2025년 11월 22일자 이렇게 운항된 것을 이렇게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어떻게 비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스나 208이라고 최대 14인승 단발 프로펠러 비행기가 호놀룰루에서 이륙해서 이 공항으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비행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울루이 섬에 있는 요 중앙에 있는 이 공항을 또 눌러서 이렇게 어라이벌을 보시게 되면요. 2025년 11월 23일 호놀룰루에서 아침 7시 28분에 착륙한 보잉 717 비행기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하와이안 비행기죠. 보잉 717 비행기입니다. 717 이렇게 제트 엔진이 뒤에 보이시죠? 구글을 통해서 보잉 717-200의 좌석 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최대 128석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하와이안 717-200 비행기입니다. 최대 128석까지 낼 수 있고요. 하와이 안에서는 몇 석으로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 큰 도시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좌석 수가 많은 제트 비행기, 큰 비행기가 호놀룰루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은 또 공항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14인승 작은 비행기가 여기에 호놀룰루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도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공항으로는 큰 비행기가 들어갔고요.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이 작은 공항은 호놀룰루에서 작은 비행기가 다녔죠. 편수도 많지가 않죠. 이렇게 공항을 만들고 하와이에서는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또 우측에 있는 공항을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은 예전에 이렇게 편수가 있었는데 아마 격일제로 이렇게 운항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죠. 이런 곳에는 비행기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 무려 3개나 있어서 물론 이렇게 차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비행편도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공항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주 국제공항에서 서귀포 시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T맵으로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1시간 7분이 나오죠. 그리고 승용차로도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 시청까지 무려 1시간 9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의 국제공항에 내려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서귀포 쪽으로 가기 위해서 1시간 10분의 시간을
또 허비를 해야 돼요. 이제 한라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시간은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을 성산 쪽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정도 위치였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직 관광객을 위해서 공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제가 관광 쪽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 우측에 많은 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국제공항으로 가서요,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주 제2공항을 이 성산 쪽으로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또 큰 공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워낙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두 번째 공항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제주도 제2공항 이제 할주로 위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섭지코지고 이제 이곳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우측에 보면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2공항은 관광객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광객을 이제 우선 염두에 둔 그러한 할주로 위치가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급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에는 이미 국제공항이 있는데 또다시 국제공항급 큰 공항을 이곳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조류충돌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뭔가 문제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두 번째 공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시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주공항을 통해서 바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남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동하기가 또 굉장히 먼 거리를 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공항이죠. 그 위치는 남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산 쪽에 치우치게 만들게 되면요, 공항으로서는 반쪽짜리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서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 아시죠?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강버스를 타러 가고 또 한강버스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었죠. 이처럼 비행기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주국제공항이 왜 그렇게 이용하기 편리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시의 바로 안에 있어요. 바로 붙어 있죠.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공항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로 이제 김포국제공항도 그렇고요. 김해공항도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가까이 있죠. 그리고 대구공항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도시에 붙어 있죠. 그리고 광주도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도시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공항들은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양양 같은 경우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강릉에서 무려 40km 떨어져 있어서 이런 공항들을 보면은 공항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울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에서 가까운데 그러면 왜 안 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내륙은 철도가 너무나
KTX가 깔리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항공 좀 질 수밖에 없죠. 왜냐 비행기는 또 이제 물론 이렇게 울산공항이 도시에서 가까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가서 타고 또 내려서 김포공항에 내리게 되면 다른 접근성이 자 어떻습니까? KTX는 서울 한복판에 내리죠. 이 접근성이 결국 지는 겁니다. KTX에. 자 그와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제주도의 제2공항으로서 이렇게 성산 쪽에 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또 이 공항은 접근성에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관광용으로서의 뭐 의미는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가는 노선들이 대부분 관광 노선이니까요. 국제선으로를 좀 유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주국제공항에 이렇게 어라이브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자 국제선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내선이에요. 국내선. 거의 90% 이상이 국내선입니다. 국내선. 국제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국내선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국내선 수요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두 번째 공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공항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요? 네, 제가 감히 주장하지만 서귀포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산 쪽에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죠? 성산에서 서귀포시로 오는 거랑 제주시에서 또 서귀포시에 오는 거랑 물론 성산시에서 오는 게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아마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가 더 잘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산 쪽에 만들어지는 그 공항은 또 국내선 대중교통으로서의 비행기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와이의 카울리 섬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렸죠. 이 섬의 공항이 이 카울리 섬의 공항이 3개가 있었죠. 3개. 이 섬도 물론 도로가 이렇게 있지만 자, 주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요 지점에 이렇게 작은 공항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작은 비행기가 이렇게 편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국내선으로 해서 대중교통으로서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이제 마을 위치마다 작은 공항을 만들어서 편수는 적더라도 작은 비행기들을 이렇게 또 운항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차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이제 경치를 보면서 이동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카울리 공항에 들어가서 또 차로 이동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길 바로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작은 비행기를 위한 작은 공항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카팔루아 공항의 경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항을 확대해 보시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프로펠러 작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항 길이도 굉장히 짧았죠. 활주로 길이도 단 900m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공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 900m는요, 현재 울릉도 공항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m예요, 여러분. 울릉공항 그 짧다고 얘기되는 그 공항 활주로 길이보다 더 짧은 공항이 이렇게 카울리 섬의 서쪽에 이렇게 만들어서요. 서쪽에 사시는 분들이 호놀룰루에서 바로 작은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공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호놀룰루에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작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호놀룰루 가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작은 공항으로
이 작은 공항에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육지에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자,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해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시 또 차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또 타야 돼요. 또 이제 서울에서 다시 또 제주시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내려서 다시 또 차를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서귀포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어떤 공항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산에 치우쳐진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공항으로서 서귀포시에 가까이에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공항의 위치는 서귀포시에 가까워야 되겠죠. 한 뭐 이런 곳에 이렇게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의 두 번째 공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석 비행장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제주도 이제 이 산간 쪽에 있는 대한항공이 지금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정석 비행장을 그러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생각이 영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울 한강버스의 경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강버스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석 비행장에서 서귀포시까지도 너무 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석 비행장은 이 제주도 이 산간 쪽에 또 있죠. 또 길 내기가 굉장히 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행기도 대중교통입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은 가까워야 합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가까이에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에서 가까우면 이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소음 문제에 있어서 훨씬 조용한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프로펠러 비행기는 짧은 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항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게 만들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도시에 가까이에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펠러를 위한 공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두 번째 공항으로서 서귀포시에 가까운 어떤 지점에 공항을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정말 제주도 분들이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펠러 비행기가 약 80인승이 이착륙이 원활하게 가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1500m 정도면 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200m도 충분한데, 자, 그 거리가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 거리면은 프로펠러 국내선 전용 비행기를 위한 공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위치는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최대한 가까운 곳이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제주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차로 남쪽으로 이렇게 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산 쪽에 만들게 되면요, 국내선 대중교통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민 분들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뉘는 주요 이유가 두 번째 국제공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마 제2공항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이 만들어지면 많은 노선들이 이 공항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시는 그만큼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관광객들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에도.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주공항에 내려서 또 이제 다른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를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을 또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 운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주공항에서 또 이렇게 많이 또 교통편을 이용해 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실 거고, 만약에 또 여기에 공항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교통편을 이용 안 하게 되면 뭐 택시를 이용 안 한다든지 렌트카를 또 적게 이용하게 되면 또 거기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당연히 또 반대를 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연히 이제 제주 주민들의 의견만 이제 고려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주시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제2공항을 반대할 것이고요. 또 이쪽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은 이제 또 찬성을 하실 거고, 그나마 또 이 제주공항까지 가야 되는 수고로움을 또 덜 수가 있을 거니까요. 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환경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고, 이 당연하게 나올 찬반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아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찬반을 정치적으로 아마 해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든지,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그러한 이권을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만약에 제주도 제2공항이라는 국제선 공항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아마 그 갈등은 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주민분들과 그리고 정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국내선에 제주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공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에 좀 가까운 곳에 두 번째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그 거리는 단 요거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제주도 국내선을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공항을 프로펠러 기들이 다닐 수 있는 공항을 만들면은 갈등도 해소되고요. 환경오염도 최소로 할 수 있고, 조류충돌 문제도 없고요. 우리나라 소형 항공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근거는 바로 이 하와이 되겠죠. 하와이의 섬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셨죠? 호놀룰루 섬에는 무려 4개의 공항이 있고요. 카울루이 섬에도 3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섬에도 공항이 3개나 있죠. 그 섬마다 공항이 규모라든지 어떤 비행기가 취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섬에 공항을 만들고 이용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제주도도 이 하와이의 경우처럼 주요 지점에 그에 맞는 공항을 만들어서 주민들 갈등도 해결하고요. 환경 문제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조류충돌 문제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소형 항공도 발전시키면서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 두 번째 공항의 최적지는 아마 서귀포시 쪽에 서쪽에 한 요 정도,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뭐 많은 집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가능하면 서귀포시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이제 토지를 좀 매입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위치는 한 요 정도. 여기에 국내선 전용 프로펠러기 전용을 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은 이제 뭐 공항을 서쪽에 한 개, 남쪽에 한 개, 동쪽에 한 개, 이렇게 국내선 전용 최대 한 80인승까지 프로펠러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항을 이렇게 위치마다 만들어서 국내선 수요를 분산시키고
소형항공 또 발전시키는 방향이 저는 제주도를 위한 최고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 쪽에 국제선을 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제주도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제주도 국내선을 분산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